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이 그 12번째 사람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불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서 6분에 1명씩 폐업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240명, 한 달 7,200명, 그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오늘 제가 12가지 업종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 중에 당신의 직업이 있을 수도 있고, 당신 가족의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당신이 투자한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시고 나서 해당 사항이 없으면 그때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끄시면 정작 당신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에이, 차는 항상 고장나잖아. 정비사가 왜 위험해? 이렇게 생각하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부품수 3만 개입니다. 전기차의 부품수 1만 5천 개입니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고장날 게 없어진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전기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동네 카센터 사장님이 고칠 수 있을까요? 네, 못 고칩니다.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 가야 합니다. 현대 전용 정비소에 가야 합니다. 왜? 차 안에 소프트웨어에 접근하려면 제조사 서버 접속 권한이 필요하거든요. 그 권한, 동네 카센터에는 안 줍니다. 30년 경력의 정비장인도 접속 권한 없으면 경고등 하나 못 끕니다. 손기술이 자본이던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 자본은 서버를 가진 자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PC방입니다. PC방 사장님이 월 1,000만 원씩 벌던 시절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그야말로 노다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PC방은 생존 자체가 기적입니다. 1시간에 1,500원, 20년째 제자리인 이용료로는 임대료와 전기세 감당조차 벅찹니다. 50석을 하루 종일 돌려봤자 각종 고정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구조죠.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과거 PC방은 비싼 장비를 빌려주는 곳이었지만 이제 그 희소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200만 원을 호가하던 고성능 PC는 이제 어느 집 거실에나 있고 사람들은 굳이 불편한 의자에 앉아 남의 눈치를 보며 게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배달음식 시켜놓고 내 방 침대에 누워 게임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요. 사업 모델의 근간이 흔들린 겁니다. 장비를 빌려주고 돈을 받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PC방은 공간이 아니라 다른 가치를 팔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유소입니다. 이건 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2023년 대한민국 전기차 등록 대수 54만 대, 2025년 말 100만 대 돌파, 2030년 예상 450만 대. 정부 목표대로면 2035년에 내연기관 신차 판매가 금지됩니다. 주유소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지금 주유소 운영합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손님이 절반으로 줍니다. 15년 뒤에는 손님씨가 마릅니다. 그럼 전기차 충전소로 바꾸면 되지 않냐고요? 계산해봤습니다. 기존 유류 탱크 철거 비용 약 2억 원, 급속 충전기 설치 비용 사기 기준 약 1억 5천만 원, 총 전환 비용 약 3억 5천만 원. 근데 충전 마진이요? 전기차 한 대 충전해서 남는 돈 1,000원에서 2,000원입니다. 하루에 100대 충전해도 10만 원에서 20만 원. 3억 5천 투자해서 하루 10만 원 남기려면 몇 년 걸릴까요? 계산기 안 두드려도 답 나옵니다. 안 됩니다. 네 번째, 김밥집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김밥집 사장님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새벽 4시 모두가 잠든 정적을 깨고 누군가의 하루는 이미 시작됩니다. 쉴 틈 없는 재료 손질을 마치고 아침 6시에 가게 문을 열면 그때부터는 시간과의 전쟁입니다. 정신없는 점심 피크 시간, 혼자서 김밥을 말고 라면을 끓이며 계산대까지 지키다 보면 어느덧 오후 3시, 잠깐 숨을 돌리는 것도 잠시, 다시 저녁 손님을 맞이하고 밤 9시가 되어서야 겨우 셔터를 내립니다. 산더미 같은 설거지와 내일 영업 준비를 끝내고 집에 도착하면 밤 11시. 한 달 30일 중 쉬는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이렇게 몸을 갈아 넣어 만든 월 매출 1,500만 원. 겉으로 보기엔 꽤 괜찮아 보이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재료비 600만 원에 임대료 150만 원, 알바비와 각종 공과금까지 떼고 나면 사장님 손에 쥐어지는 건 고작 400만 원 뿐입니다. 잠자는 시간 빼고 모든 인생을 바친 대가로 말이죠. 근데 이게 사장님 인건비입니다. 하루 16시간, 월 31일에서 400만 원. 시급으로 계산하면 약 8,330원입니다. 최저시급 1,030원보다 낮습니다.
편의점 알바가 더 멉니다. 그것도 8시간만 일하고요. 다섯 번째, 목욕탕입니다. 목욕탕은요, 지옥문이 양쪽에서 닫히는 사업입니다. 한쪽에서는 가스비가 밀려옵니다. 2020년 대비 가스비 70% 인상됐습니다. 반대쪽에서는 임대료가 밀려옵니다. 목욕탕은 대형 공간이 필요하니까 임대료도 큽니다. 그러면 요금을 올리면 되지 않느냐? 어르신들이 주 고객입니다. 8,000원을 12,000원으로 올리면요, 비싸다 하고 안 옵니다. 그럼 폐업하면 되지 않느냐? 여기가 진짜 덫입니다. 목욕탕 폐업하려면요, 대형 보일러 철거해야 합니다. 배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타일 다 뜯어야 합니다. 이 비용이 최소 1억 원입니다. 적자 보면서 버티는 게 나을까요? 1억 원 들여서 폐업하는 게 나을까요? 둘 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적자를 감당하며 버티는 겁니다. 여섯 번째, 화물차 기사입니다. 화물차 기사님 한 분의 실제 수입 구조를 공개합니다. 실명은 빼겠습니다. 한 달 내내 도로 위에서 시간을 보내고 받은 입금액 550만 원. 숫자만 보면 와, 꽤 많이 버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돈이 온전히 사장님의 돈일까요? 도로 위에는 무서운 비용의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터무니없이 오른 기름값이 220만 원을 앗아가고 매달 돌아오는 차 할부금 130만 원이 통장을 스쳐 지나갑니다. 여기에 사고를 대비한 보험료 45만 원, 소모품 교체와 정비비, 매일 내는 톨비까지 합쳐 55만 원이 추가로 빠져나갑니다. 기름값 내고 차값 내고 수리까지 마치고 나면 과연 얼마가 남을까요?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사장님 손에 쥐어지는 순수입은 단 100만 원입니다. 한 달 내내 위험한 도로 위를 달린 대가가 고작 100만 원이라니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사업일까요? 하루 12시간, 많으면 16시간 운전합니다.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한 달에 거의 쉬는 날 없이 일해서 100만 원. 편의점에서 시급 만 30원 받고 하루 8시간, 월 20일만 일하면요, 약 160만 원입니다. 화물차 기사보다 편의점 알바가 60만 원 더 법니다. 그것도 훨씬 덜 일하고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다른 일을 했으면 벌었을 돈보다 적게 버는 것. 이게 지금 화물차 기사님들의 현실입니다. 일곱 번째, 영화관입니다. 자, 간단한 계산 해보겠습니다. 영화관에서 커플이 영화 한 편 보려면요, 티켓 2장 3만원, 팝콘 콤보 15,000원, 음료 5,000원, 주차비 5,000원, 총 55,000원. 넷플릭스 한 달 구독료요 17,000원, 한 달 무제한입니다. 영화관 한번 가는 돈으로 넷플릭스 3개월 봅니다. 집에서 누워서 봅니다. 중간에 화장실 가도 됩니다. 일시정지됩니다. 옆 사람 팝콘 먹는 소리 안 들립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영화관을 선택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영화관들이 뭘로 돈 버는지 아세요? 팝콘입니다. 영화는 팝콘 팔기 위한 미끼 상품이 됐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여덟 번째, 퍼블릭 골프장입니다. 한때 골프는 나 이 정도 됩니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린피 20만 원 낼 수 있다는 게 사회적 지위 증명이었죠. 근데 MZ세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만 원 내고 필드 한번 돌면 뭐가 남지? 인증샷? 2만 원으로 스크린 골프 2시간 치면은 공 200개 넘게 치는데 경험보다 효율입니다. 과시보다 실속입니다. 퍼블릭 골프장 입장에서 보면요, 땅값, 잔디 관리비, 인건비, 비용은 그대로인데 손님이 줍니다. 그린피를 낮추면 적자고 안 낮추면 손님이 없고, 이게 소비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한번 바뀐 소비 습관은 잘 안 돌아옵니다. 아홉 번째, 캠핑용품점입니다. 2020년 2021년 캠핑용품점은 로또 당첨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못 가죠. 실내 모임 못 하죠. 할 게 캠핑밖에 없었습니다. 텐트는 없어서 못 팔았고 버너는 주문해도 3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근데요, 텐트 한 번 사면 10년 씁니다. 버너 한 번 사면 5년 씁니다. 의자, 테이블, 코펠 다 한 번 사면 한참 씁니다. 코로나 때 다 샀습니다. 이제 살 게 없습니다. 신규 캠핑이고요. 코로나 끝나고 해외여행 문 열리니까 급감했습니다. 기존 캠퍼들은 장비 다 있고 신규 유입은 끊겼고 창고에는 안 팔리는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게 수요의 절벽입니다. 버프 끝나면 디버프 옵니다. 열 번째, 동대문 의류 도소매입니다. 동대문 상인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간단했습니다. 중국 공장에서 5,000원에 떼옵니다. 동대문에서 소매상에게 1만 원에 넘깁니다. 소매상은 손님에게 2만 원에 팝니다. 이 중간 마진이 동대문의 돈줄이었습니다.
근데 알리익스프레스가 나타났습니다. 테무가 나타났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중국 공장에서 5,000원에 삽니다. 배송비 무료입니다. 일주일이면 옵니다. 중간상이 설 자리가 사라진 겁니다. 동대문 상인이 수십 년 쌓은 소식 노하우, 거래처 인맥, 이 모든 게 알리익스프레스 검색창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플랫폼이 유통을 집어삼키는 중입니다. 11번째, 부동산 중개소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입 구조는 심플합니다. 거래 성사되면 수수료, 거래 안 되면 수입 0원. 2025년 서울 아파트 거래량 아세요?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2020년 대비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고금리 때문입니다. 대출이자 감당이 안 되니까 집을 안 삽니다. 집을 안 사니까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가 없으니까 중개사는 수입이 없습니다. 거기에 직거래 플랫폼이 치고 들어옵니다. 당근마켓에서 전세 직거래합니다. 네이버에서 매매 직거래합니다. 중개 수수료 아끼자가 트렌드입니다. 거래 자체가 없는데 있는 거래마저 직거래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중 타격입니다. 12번째, 인테리어 가구업입니다. 이건 도미노입니다. 잘 보세요. 집을 사야 인테리어를 합니다. 인테리어를 해야 가구를 삽니다. 가구를 사야 가전도 바꿉니다. 근데 집을 안 삽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안 넘어가니까 뒤에 있는 도미노가 전부 서 있는 겁니다. 인테리어 업체요? 일감이 없습니다. 가구점요? 손님이 없습니다. 가전 매장요? 교체 수요가 없습니다. 이게 연쇄 효과입니다. 산업과 산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이 막히면 연결된 모든 곳이 막힙니다. 부동산이 풀리지 않는 한 이 연쇄는 계속됩니다. 12가지 업종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기술에 밀려 경쟁력을 잃은 곳, 카센터, PC방, 주유소. 이래도 남는 게 없는 곳, 김밥집, 목욕탕, 화물 운송. 소비자가 더 좋은 대안을 찾은 곳, 영화관, 골프장, 캠핑 매장. 연쇄 붕괴에 휘말린 곳, 동대문, 부동산 중개, 인테리어 가구. 자,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첫째, 내일은 기계나 AI로 대체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5년 안에 위험해집니다. 둘째, 나는 가격을 내 맘대로 올릴 수 있는가? 못 올린다면 비용이 오를 때마다 내 수입이 깎입니다. 셋째, 내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더 싸고 편한 대안이 있는가? 있다면 손님은 언젠가 그쪽으로 갑니다. 셋 중에 하나라도 내라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은 냉정합니다. 의리도 없고 감정도 없습니다. 오직 수익률만 보고 움직입니다. 수익이 안 나는 곳에서는 가차없이 빠져나갑니다. 당신이 서 있는 곳에서 자본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냉정하게 보시고 빠르게 판단하시고 과감하게 움직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반대로 지금 자본이 몰려들고 있는 업종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돈이 빠지는 곳만 알면 뭐합니까? 돈이 들어오는 곳을 알아야죠.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그 영상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불편하셨더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돈의 경제학이었습니다.